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안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눈에 선한 국어 합격기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지금도 전 수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궁금해하실 것들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021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7급 국어, 국가직이죠. 국가직의 국어 시험이 피셋이라는 게 적용이 됐다는 것일 거예요. 피셋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약간 쉽게 생각하면 9급 공무원 비문학 영역인데 조금 더 난도가 있고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소재가 들어간 언어 논리나 언어 추리 뭐 이런 과목들이 들어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1차에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국가직만 적용하고 있지만 곧이어 뭐 지방직 7급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7급과 9급의 병행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철새가 이제 되면 안 되는 거죠. 요거 시험 봤다가 저거 시험 봤다가 저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한테는 더 잘 된 일인 것 같아요. 이것저것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요. 또 저 같은 강사 입장에서도 잘 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7급, 9급 같이 막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에 맞추어서 9급 국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맞는 컨텐츠, 학습 방법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라서 더욱더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게 계속적으로 증원될 예정이에요. 그런 걸 보면 결국 열심히 한다면 되긴 돼요. 안 될 일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1년 안에 합격하겠다라는 게 우리 학원의 모토고 여러분들의 모토이기도 하죠. 1년 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누가 시험을 보냐면요, 여러분이 보는 거죠. 선생님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수업을 해보면 선생님이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다 복습하시고 열심히 선생님을 좀 괴롭혀 주시면, 막 궁금해하시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막 따져주시고 이건 왜, 이거 예외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시험 그날까지 막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의 또 특징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고 막 계속 질문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 내 특성을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언제 많이 졸려 하지? 내가 언제 눈이 동그래지지? 내가 커피가 잘 맞는 성격은 맞나? 내가 언제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배가 아프더라? 이런 것까지 나의 특성을 잘 생각해서 알맞은 나의 바이오리듬에 맞게, 나의 어떤 이 컨디션에 맞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랑 좋아하는 것을 붙여놓는 걸 항상 말씀드려요. 암기하는 게 싫다? 그러면 암기 한번 하고 나면 빵 하나 먹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암기 한번 하고 나면 산책 한번 5분 가지고, 이런 거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과 붙였을 때 좀 멀리 내다보고 잘 가실 수 있어요. 지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럼 이 언제는 조금 바꿔서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동안 공부해야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 10시간 정도, 지금 저 국어 과목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 개인 공부 시간이 10시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100% 이해하고 나서 혼자 복습을 하기란 사실 불가능해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우시면 여러 번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 가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외워요. 그래서 이때 요거 나올 타임, 심지어는 자, 이거 말하는 선생님들의 그 자 타이밍까지도 알아맞히게 돼요. 그 정도로 여러 번 들으면 되게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 번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는 개념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말하듯이 정리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그럼 어디서? 제가 질문 최고로 많이 받는 거예요. 집에서 할까요? 도서관에서 할까요? 카페에서 할까요?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가서 할까요? 학원에 앉아서 할까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는 거 알고 계셨죠? 정답 없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약간 백색 소음에 적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그 시험 현장에 가보시면 똑딱똑딱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소음에 시달리실 수 있어서 주기적으로 공부하시는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하려고 달려왔어요, 저. 뭘 공부해야 하는가? 국어, 뭘 공부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요. 여러 권 말고 개념서는 한 권만 준비하셔서 그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이거 저거 책을 보다 보면 더 뭔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개념을 보시고 그 개념은 2달 정도, 개념 심화도 2달 정도. 그런 다음 마무리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형 모의고사나 기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한 2달에서 3달 정도를 쭉 진행하게 되실 텐데 이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앞에 개념서 볼 때 2달 안에 판가름이 나요. 2달쯤 되면 이제 지쳐서 혹은 뭐 내 성향이 아니어서 내 공부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래서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를 잘 견디면 그 다음까지 갔을 때에는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 싶을 정도로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 있어요. 개념서 공부할 때 다른 거는 뭐 어려운 거 알고 들어왔는데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 싶어서 국어에서 제일 많이 이탈자가 나오세요. 왜냐하면 국어를 그동안 나는 모국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봤던 미디어에서의 국어가 다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국립국어원을 기반으로 한 국어의 체계와 어문 규정을 알아야 된다는 게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것인 마냥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국어를 포기하세요. 근데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견디시면 마무리 동형 모의고사 풀 때 완전 달라지실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경험해서 알아요. 저의 커리를 쭉 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개념 강의를 들을 때 매 시간마다 나오셔서 막 이러시면서 질문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1:1 대화창 같은 것도 열어놓거든요. 카톡 이런 걸로. 계속 질문하시고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동형 모의고사 자리 딱 앉으셨는데 나중에는 어떠셨냐면 막 알았다고. 이제 그만 설명하라고. 제가 계속 똑같은 거 계속 설명하니까 알았다고 이러시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때 제일 뿌듯하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영역별로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 어떻게 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무원 국어에는 4개 영역이 있어요. 어휘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 문법 파트.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비문학 파트, 문학 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적은 건 문학이어서 사실 문학 공부는 저랑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큼만 복습하시면 따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휘는요. 사전 끼고 살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많은데 아까도 얘기 듣고 왔어요. 선생님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지치십니다. 막 이러시면서 말씀하셔서 진짜 10분의 1 갖고 온 거예요. 수업을 들으면서는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사전을 끼고 살기. 왜냐하면 사전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품사 나오고요. 맞춤법 나오고 발음법 나오고 거기에 필수 성분이라고 해서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인지 동사인지 아니면 뭐 부사어가 필요한 건지도 나와요. 다이어 관계, 동음, 이어 관계도 나와요. 5개나 사전만 봐도 알 수 있다고요. 특히나 그 옆에 만약에 이게 한자어라면 가로 열고 한자의 음과 뜻까지 나와 있습니다. 7급이 피셋으로 막 바뀌고 그러면서 요번에 6월 13일에 지방직 시험 봤을 때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한자에 도금이 없는 상태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꽤 나왔었어요.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얘기는 7급에서 요구했던 한문, 한자 문제가 9급에서도 요구되는 것일 수 있겠다. 어휘를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국어 같은 경우는 아무튼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합격을 안정권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80점이면 한 4개? 4개 이상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휘도 이제 놔두면 안 되는 거죠. 한 문제, 2문제 안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진짜 어휘는 지금부터 사전을 끼고 살아주시고요. 문법은 어문 규정 중심으로. 문법의 앞파트에 보시면 의문문, 형태론, 통사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빼고 우선 어문 규정부터. 왜냐면 어차피 겹쳐요. 그러니까 어문 규정에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한다 정도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문학은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자주 나오는 내용을 미리 숙지할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히 소설 파트에서 진짜 자주 보는 선지예요. 근데 꼭 걔는 아니에요.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온다. 요만한 지문을 만드는데 그 안에 빈번한 장면 전환이 나오는 파트를 뽑아다가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빈번한 장면 변환이 나오는 그 파트를 뽑아서 지문을 만들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정되어 있는 지면 안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치고 넘어가도 돼요. 선지를 소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빈번한 장면 전환뿐만이 아니라 시점의 변화도 많이 나와요. 중간에 시점을 변화시켰다. 그러려면 또 엄청 길어야 돼요.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미리 선지를 보시고 XX 치고 넘어가면 선지가 2개만 남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아닌 걸 찾을 확률도 있겠지만 맞는 걸 찾을 수 있게 저랑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비문학은 인과의 방향성과 포함관계, 비교와 대조, 사실 이 3개로 나누어져요. 비문학은 읽을 때 인과, 즉 원인과 결과로 화살표 표시하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대부분 이 화살표를 거꾸로 내요. 배가 고파서 라면을 먹었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문장을 제일 많이 출제자들이 하는 게 라면을 끓여서 배가 고팠다라는 식의 화살표로 거꾸로 해서 선지를 만든다고요. 그걸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죠. 또 포함관계는 2개가 있는데 이 A 파트에 있는 걸 B 파트로 연결 짓는다든가 반대의 경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비교와 대조 같은 경우는 어떤 글은 비교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비교와 대조가 세트인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것까지 동그라미 이렇게 쳐버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한테요. 그렇게 되지 않게 비교만 나왔는지 대조도 나왔는지 대조인데 이 비교처럼 나왔는지 혹은 뭐뭐만큼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보다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저 지금 되게 할 말 많아 보이죠?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걸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비문학은 대부분 요거 3개 정도로만 추려서 선지를 가르시면 4개 선지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답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합격할 그런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왜입니다. 실제 적용할 것을 생각하며 공부하기라고 적어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단순한 암기를 위한 암기는 절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실제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실제 공직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좀 1년을 쭉 진행해 나갈 건데 마무리를 제가 2021년 예비 공무원 분들을 위한 필수 자세를 마무리 3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괜찮았죠? 그렇게 많이 안 지루하셨죠? 첫 번째는요. 어휘 공부는 지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는 사실 금방 점수가 나올 수가 없고 한자어의 부담도 떠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아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북마크를 해놓거든요. 지나다니다가 저건 한자어야 고유어야 심지어 그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게 한자인가? 고유어인가? 찾아보세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문학보다는 비문학을 공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학의 비중이 좀 줄었어요. 아무래도 문학은 여러 해석의 이 방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한 답안이 나오는 비문학이 비중이 커졌습니다. 비문학 공략은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지문을 풀어보는 것이 좋아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막 계속 매일매일 3지문, 2지문씩 풀어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릴 예정인데 따로 저의 그런 게 없어도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언어영역 문제집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지문도 꽤 괜찮거든요. 명확한 지문들 많으니까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가끔은 과감하게 산책도 좀 하시고 공부가 안 되는데 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길게 봐야 되니까 긴 그런 마음으로 길게 바라본다 이런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구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소식 패스했습니다. 교수님 강의 차근차근 따라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양질의 내용과 열성적으로 강의 재료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소리도 또박또박 하시고 글씨도 예쁘게 잘 써주셔서 몰입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수강욱이었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나마 하나 잘 써주신 거 제가 계속 여기다 보관하고 제 부적처럼 갖고 다니거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